국립환경인재개발원 김용경 이규태 교수께서 초중등 교원 탄소중립 환경교육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님 안녕하세요. 탄소 중립을 위한 싹티움 학교환경교육에서 미래로 초중등교원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관해 발표할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이규태 김용경입니다. 목차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설 배경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고는 강력했다.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이변은 해마다 최악을 거듭한다. So many people died. 더 크게, 더 자주 닥칠 수 있다. 예외인 나라는 없다. Where's our water going? 기후 변화를 통해 마주한 지구의 경고. 이제 인류가 답을 할 때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18년 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과거 교육과정 최초 개설 시 기후위기 인식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최근에는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환경과목 선택률이 낮고 환경교사도 부족합니다. 이에 일선 교사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관심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목적입니다. 본 교육과정을 통해 관리자급의 환경교육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학교에서 실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한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요구 분석 및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요구 분석은 4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외 환경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직무 분석을 통해 직위별 역할과 필요 역량을, 학습자 분석에서 교육 수요자 상황을, 과제 분석에서는 달성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요구 분석 결과 학교 관리자에게는 환경교육의 학교 전체적 접근 역량이, 일선 교사에게는 환경교육의 현업 적용 역량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요구 분석을 통해 중점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학사 일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로드맵을 설정하고 학습 방법과 성과 평가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협력하여 환경 분야 직무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방향 및 교육 목표입니다. 요구 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 대상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인지적, 기능적, 정의적 목표를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과목으로 세부 내용을 설계하고 모듈화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수 학습 방법은 참여식 강의, 토론, 현장학습 등으로 차별화하였으며 교원 특화 전문 강사 풀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직무 구분에 따라
학습자를 분류하고 현장 학습 여건, 지리적 접근성 등 교육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강사진 구성입니다. 환경교육 분야 대학 교수, 환경교육 경험을 갖춘 교사 등 전문가 풀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서현초등학교 류미 선생님, 옥서초등학교 전문경희 교장 선생님, 범박중학교 안재정 선생님, 백옥고등학교 차기택 선생님 등 현직 교원을 활용하여 현장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교재 개발에는 강사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교재의 질을 높였습니다. 학습 방법입니다. 자원순환 가계 등 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하여 실천적 이해를 도모하고 탄소중립 연극 수업 등 다양한 교수기법 실습을 통해 수업 적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저희 인재원이 이치한 환경연구단지의 시설이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차별화된 현장학습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국가환경시료 운행, 환경위성센터 등 환경 현장학습을 개발하였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도구입니다. 학습평가로는 교육 중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반응평가로는 교육 직후 교육생, 강사,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행동평가로는 교육 3개월 후 교육 대상 질문과 인터뷰를 통한 현업 적용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단평가로 반기별 간담회, 월별 교육과정 평가회를 실시하여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주요 운영 사례입니다. 다양한 교수기법 강의와 환경교구 사용법, 현장학습은 물론 학교 성면 제거 등 학교 환경과 밀접한 실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 생물 찾기와 같은 체험 사례나 영화로 환경 읽기 수업, 학교 관리자의 친환경 학교 관리 사례 등 실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적용해 보았던 전현직 교원 강사들이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자기 학교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교원 대상 환경교육 과정은 2007년 최초 개설되어 올해 19회 운영 46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8년 동안 지속적인 교육으로 총 267회 운영, 무려 1166명의 교원을 육성하여 실질적인 학교 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입니다. 교육 성취도 평가에서는 이해 촉진 테스트나 소속 학교의 환경교육을 점검하는 그룹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반응 평가에서는 높은 교육 만족도, 현업 적용 가능성의 긍정적 평가 등이 나타났으며 운영자와 강사는 참여형 교육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현업 적용도 평가에서는 정량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정성평가에서는 다양한 현업 적용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진단평가에서는 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심층 논의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주요 반영 사례입니다. 작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공원 중등교사 과정을 신설하고 각 과정에 음악, 미술 등 타 교과와 환경교육을 연계한 교과목 통합 과목 등 다양한 교과목을 추가하였으며 인재원 인근 환경연구단지 현장학습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육 효과입니다. 먼저 수요자 측면에서는 환경 지식과 교수기법 실습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성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업무 수행 능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생 2사람의 소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자율형 교육과정 배정이 되었는데 탄소 중립과 플라스틱 주제로 일주일간 고1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상식 수준이라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번 연수로 환경교육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 얻어가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학교에서 국어과를 교육하면서
환경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 교육 정도로만 진행하고 담당 선생님의 진행에 협조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습득한 많은 정보로 다음부터는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내서 조금은 색다른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공급자 측면입니다. 증가하는 환경교육 수요에 따라 본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인재원의 환경교육 전문성과 협력기관을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할 학교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교육적 측면입니다. 소유자 요구 등에 따라 교육 내용을 개선하고 과정을 확대하는 등 교육 과정을 지속 개편하여 교육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혼란스러웠던 환경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반응 등 학습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급적 측면입니다. 18년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166명이라는 수많은 교원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7%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에는 56.7%로 증가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환경교사 증가, 환경교육 의무화 등 국가환경정책도 확산되었습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교육청 등을 통해 교육 대상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하여 미래 환경 시민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장 재직 시절 본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교육생 소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교육청 ESG 경영추진단 단장 공숙자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교장 재직 시절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학교 관리자 대상 환경연수를 받았습니다. 교원 환경연수 과정은 당시에도 인터넷 신청 시 1분 만에 마감이 되는 매우 인기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처음 접했던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 ESG 추진단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데도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미래의 씨앗인 우리 아이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또 막 그려져 있고 옆에 뭐 시인가요? 막 등굣길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이나 꽃의 세밀화를 그려서 거기에 맞는 이 설명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탄소 중립 중점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자연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 지금 이거 재활용해야 될 쓰레기를 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왜 그렇죠?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순환 가게에서 이거를 분리 배출을 해서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서 재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일단 다 같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소한 실천이라도 하면서 이 환경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모집하고 수집하여 탐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생물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로 없어진 봄과 가을을 되찾고 싶습니까? 환경부 발표의 최고의 점수를, 그것이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심사위원분께서는 앞에 있는 마이크를 들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발표라 많이 떨리셨을 텐데,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부 국립환경인재원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제 교사 연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전부터 그런 또 교육과정들을 운영해 오시면서 노하우 등을 잘 반영해서 계속 개선하려는 작업들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인상 깊게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두 가지의 좀 내용이 궁금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현재 교사분들을 실제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 과정을 구성한 것들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계신 분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을 활용해서 강사로 교수자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성을 보일 것 같아서 많은 실제 기관들에서 그런 방식을 또 활용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잖아요. 그분들께서도 이제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는 일단 수업을 하지 못하시는 어떤 그런 스케줄 조정이라든지 과외의 업무일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교육과정 연수과정에 참여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선발의 과정이나 지원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궁금했고요. 어떻게 이제 그렇게 강사 풀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하는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니까 관리자 교육과 교사 교육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이제 투 트랙으로 연수 과정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교육과 일선 이제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 교육이 조금은 그 초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에서 좀 방점을 목적을 조금 달리 두고 있는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현직 교사가 와서 강의하기는 평소에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은 상시에 교육을 올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방학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진행을 해서 교사들도 충분히 강의자로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자들은 지금 학교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국제환경 동향이라는 과정을 더 추가해서 국내 환경, 외국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더 중점으로 했고요.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환경교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사들이 환경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커리큘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굉장히 다양한 영상 자료도 같이 포함해서 또 차분히 잘 설명해 주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교육과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발표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관련돼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정이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새롭게 교육과정을 뭔가 개선하고자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요구 분석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니 정책 분석, 과제 분석, 직무 분석, 학습자 분석 등 되게 다양하게 하셨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때 이 본 교육 과정을 또 개선하고 운영하실 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을 오셨을 때 선생님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일단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것을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강사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직 교사가 와서 교사들의 입장을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교사들의 설문이나 이런 반응,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진행했을 때
교사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모니터링을 해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효과적인지. 네, 그거 순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니 올해 새로운 어떤 학습처들, 이제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외부의 학습처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또 그런 학습처들을 이용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학습처를 또 발굴하고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뭐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우리 기관이 좀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어떤 사례가 있다면은 좀 공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습지 발굴은 일단은 아까 제가 P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원이 이제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기관이 위치한 곳에 저희 환경부 소속 기관이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을 갈 때 그게 유리한 점이 좀 되겠고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이제 제일 힘든 거는 현장 학습지를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쪽 기관에서 못한다.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어렵고 난감합니다. 근데 워낙 교육과정을 제가 많이 해서 제 재치를 발휘해서 네, 어디든 현장학습을 할 수 있게 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파급력도 굉장히 큰 교육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관리자 대상, 학교의 관리자 대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도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었지만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학교의 환경이 개선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성면 제거하는 공사를 실제로 하게 됐다든지 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그 실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났던 사례들을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또는 뭐 계량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2027년까지 학교에 있는 성면 제거를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장 관리자들이 오시는 경우는 성면 해체 같은 경우는 해체 작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장으로 교장이나 교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학부모라든지 시민 단체가 오셔서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관리자가 성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제가 교육부에다가 물어봤을 때 한 70% 정도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하셨던 학교도 제대로 했나라는 의구심을 또 가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굉장한 좋은 정보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뭐라고 하나 더 교육 운영 사례. 네, 교육 저희 그건 말고도 그건 이제 어쩌면 교육부의 정책적으로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학교 관리자들의 그 마인드가 바뀌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걸 도입했던 환경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수집해 놓은 게 있는지. 제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그 초등학교 교육생이 탄소 중립 중점 학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랑 교육부랑 같이 추진해서 이제 탄소 중립 중점 학교로 신청을 하고 이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고 그 환경부에서 그 지원을 받고 그래서 예산적으로라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아직 저희 그 환경 교육 의무 법안이 이제 시행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세부적인 조항 같은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재량이 굉장히 중요해서 학교장이 그런 탄소 중립 중점 학교
를 실제로 그 경험 진행을 했었던 저희 전 교장 선생님도 이제 강사로 오시고 다른 실제로 하고 있던 분들도 서로 오셔서 그런 의견들을 받고 자기들도 이 탄소 중립 중점 학교를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치고 학교에서 또 의견 수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 설문이라든지 이제 간담회 자료 같은 데에서도 저희들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몇 개다 이렇게 딱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